안녕하세요. 이 영상은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새로운 지포스 그래픽카드 RTX 시리즈의 이제 RTX 리얼타임 레이트레이싱의 그 기술에 대해서 좀 이해를 돕고자 이제 설명을 드리는 이제 영상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게임 개발자이기도 하고 그래픽 쪽에 그걸 좀 담고 있는 그래서 그쪽에 좀 관심이 많기도 하고 그 리얼타임 트레이스 RTX가 도대체 뭐냐. 그래서 이번에 튜링 아키텍처로 이제 다시 이제 좀 있으면 나오죠. 그 그래픽카드 2080 이제 GTX가 아니죠. 그 RTX예요. 가지고 RTX가 도대체 무엇이냐. 가지고 그게 왜 좀 핫한지, 그게 도대체 뭔지, 그게 좀 기술적으로 어떻게 좀 되는 건지. 뭐 제가 그쪽에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뭔가 제가 좀 스스로 좀 공부를 해보고 알아본 거를 좀 정리하는 좀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좀 이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 또 레이트레이싱이 뭔지, 그게 또 그렇게 이게 그래픽 카드가 게임용으로 주로 쓰이니까 그 게임에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떤 그런 게 있는지 한번 같이 좀 정리한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이제 리얼타임 이번에 레이트레이스 이제 그 RTX가 적용이 된 게임들이 이제 준비 중에 있죠. 나오는 거를 몇 개가 이제 나올 때 준비가 돼 있는데, 자, RTX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RTX라는 요거는 이제 엔비디아에서 나온 이제 광선 추적, 레이 트레이스가 광선 추적이라는 뜻이거든요. 레이가 광선이고 트레이스가 어떤 선을 따라가는 그거예요. 그래서 레이 트레이스는 이게 광선 추적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딥러닝과 뭐 레스터화를 융합해 갖고, 그 다음 뭐 AI랑 인공지능 AI랑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그게 된 이제 플랫폼이에요. 그런 도구미 API를 지원하는 플랫폼인데, 이게 원래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다이렉트 X 레이 트레이싱, DXR로 불리는 게 있는데, 그거랑 이제 엔비디아 이제 리얼타임 레이트, 예전부터 이제 연구를 해왔던, 엔비디아 연구해왔던 이런 RTX랑 가지고 좀 긴밀히 좀 연구를 해왔고, 오랜 기간 동안 그 개발해온 이제 게임 분야에서 이제 쓸 수 없는 레이트레이싱 기술을 이제 드디어 이제 내보인 겁니다. 가지고 10년 전에 이미 옵틱스라는 그 엔비디아에서 레이트레이싱, 그러니까 게임용은 아니지만 레이트레이싱을 위한 이제 프로그래밍 가능한 쉐이더 모드를 발표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거에서도 이제 나아가서 엔비디아 이제 RTX 이제 플랫폼이 어떤 컨텐츠 제작자와 게임 개발자가 어떤 실시간으로 영화 같은 품질이나 이런 렌더링을 제공하는 광선 추적 기술이 포함되어 있는 게 바로 RTX입니다. RTX가 무슨 어떤 뭐랄까 어떤 새로운 장비나 이런 뭐 그런 것도 그 이번 RTX 그래픽 카드가 이제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 RTX 2000을 이렇게 붙잖아요. 근데 이제 RTX 자체가 어떤 그런 기술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일종의 뭐 다이렉트 뭐 X, 뭐 11, 뭐 12, 그다음 엔비디아에 보면 여러 가지 그래픽 기술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게임 산업의 어떤 그런 개발 그 지원되는 그런 플랫폼 중 하나입니다. 아주. 그러니까 RTX 이제 되겠고요. 그리고 뭐 앞에 말한 이제 DXL은 어떤 윈도우 10 환경에서 다이렉트 X 이제 프레임워크로 레이 트레이싱을 하는 어떤 일종의 뭐 이걸 뭐라 하더라, 프론트 엔드를 맡은 존재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그래픽카드 GPU를 구동해서 레이 트레이싱하는 기능은 그 GPU 이제 제조사가 이제 드라이브 이제 모듈로 제공하는데, 드라이브 모듈로 해당되는 게 바로 RTX입니다. 가지고 DX를 써서 개발한 소프트웨어가 뭐 게임 엔진이나 그런 데 이제 들어가갖고 이제 작동을 해야 되는데, 이제 엔비디아 GPU가 작동할 때 이제 RTX가 수행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이제 그런 이제 자세한 건 모르지만 그런 이제 원래 돌아가는 거고, 이번에 GDC나 뭐 이런 데 보면 몇 가지 좀 이렇게 그 게임 적용된 데모, 기술 데모가 이제 있죠. 레메디 스튜디오에서 만든 뭐 것도 있고, E3 EA에서 만든 그 스타워즈 관련 그 데모 이제 영상이 있으면 이거 이제 RTX 기술이 적용된 그런 이제 영상도 있고, 뭐 게임도 또 배틀필드 5랑 뭐 메트로 게임도 있죠. 그래서 이제 RTX 이제 GPU의 튜링 이전 버전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제 그런 구조로서 이제 나오는데요. 제가 황 회장님 앞에 설명한 데, 기존의 파스칼에서는
쉐이더 이제 컴퓨트 버전인데 여기 앞에 부분에 이제 코어가 있죠. 근데 이제 뒤에 튜링 이제 RTX가 이제 되는데 여기서는 RT 코어란 거랑 텐서 코어란 게 붙어 있어요. 요거에 대해서도 자세히 이제 또 후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밑에 쉐이더 컴퓨터 부분 이제 그 쉐이더 부분을 담당하는 코어가 있고 RT 코어가 바로 레이 트레이싱을 위한 텐서 코어는 저거예요. 그 딥러닝 그 AI 그런 걸 돕기 위한 코어고 뒤에 이제 RT 코어가 그러니까 10 GB 레이 그러니까 이게 기가 1억이든가 하여튼 가지고 이 기가와트 초당 10기가 광선을 처리하는 일종의 그래픽 카드 GPU가 CPU가 좀 하기 힘든 그래픽 가속 장치면은 RT 코어는 그 그래픽 카드 안에서 레이 트레이싱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레이 트레이싱 가속 장치입니다. 텐서 코어는 AI 쪽인 거고 그래서 이거 다이가 되게 크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RTX라는 게 RT 코어가 뭐냐라는 게 이제 GPU 위에 하나 더 얹어진 또 손님이 들어온 거죠. 그런 게 그래픽 카드 가속을 위한 그 안에서 그래픽 카드에서 레이 트레이싱 가속을 위한 코어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구조가 뭐래 있는데 그 안에 뭐 옵틱스 예전에 그 엔비디아가 개발했던 거랑 이제 DXR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다이렉트X의 어떤 확장되는 그런 리얼타임용 그 리얼타임 레이 트레이스 위한 거 이제 벌칸 API 그리고 밑에 보면 이게 네 가지의 어떤 이제 플랫폼이 있는데 레스터라이제이션 기존의 이제 그래픽 처리를 위한 그런 그인 거고 이제 그 다음에 RT 코어가 레이 트레이싱을 담당하고 컴퓨터 이제 이건 병렬 처리 좀 뭐냐 요즘 그래픽 카드로 저거 많이 했잖아요. 채굴 많이 했잖아요. 많이 그 채굴 같은 연산이 이제 계산 같은 거 엄청난 계산을 할 때 병렬 처리를 이제 계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쿠다 코어라는 게 이게 엄청난 이제 그 계산을 담당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AI 부분 이제 텐서 코어입니다. 가지고 이 RT 코어랑 텐서 코어가 이번 RTX 플랫폼에서 제 핵심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갖고 아까 계속 이렇게 RTX 얘기를 하는데 자꾸 레스터가 뭐냐라고 하는데 이제 게임을 좀 그래픽이나 이런 엔진을 좀 아시는 분들은 좀 이해를 하겠지만은 잘 이제 무슨 게이머들이나 이런 분들은 좀 잘 모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깊이 있는 얘기는 이제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레스터화가 뭐냐면은 이제 그림을 보시면 쉽게 말해서 종래 이제 3D 렌더링 컴퓨터 우리 게임이나 뭐래 영화 그래서 3D 렌더링은 1990년대부터 이제 레스터화라는 프로세스를 사용했어요. 그 레스터화가 뭐냐면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점 찍으면은 이제 점이 연결돼서 선이 되고 이제 선이 이제 연결되면 면이 돼서 그 면에 색을 채우면은 그 형상이 되는 거야. 뭐 그게 그걸 레스터화라고 해요. 어떤 다각하게 된 메시에 생성된 객체를 만들어서 뭐 그 3D 모델을 이제 그 삼각형이 된 거를 2D 화면 이제 우리 화면에 픽셀로 우리 픽셀 이게 화면에 그 있잖아요. 뭐 4K 뭐 2K 1K 뭐 이렇게 1920에 처음 해상도 아시죠? 그거 픽셀로 이제 변환해서 하는 거 이제 레스터화라고 해요. 그리고 거기에 음영도 넣고 뭐 그림자도 넣고 해갖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임들이나 어떤 뭐 영상 이런 것들을 그걸 이제 레스터화라고 합니다. 가지고 그러면은 그럼 레이 트레이싱이랑 레스터화랑 그게 뭔데? 라는데 레스터화랑 레이 트레이싱 이제 이것도 다시 비교를 드리는데 레이 트레이싱은 광선 추적이라는 얘기입니다. 레이 트레이스 가지고 그 레이 트레이싱을 좀 가장 좀 쉽게 좀 이해를 비유를 드리자면은 일단 여러분이 주변에 보고 있는 빛 있잖아요. 주변의 수험 환경에 어떤 빛의 어떤 그런 보여지는 그런 거를 이제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이 보고 있는 물체는 실제로 거기에 반사된 어디서 빛이 나오면 거기에 물체에 반사된 빛이 혹은 거기에 흡수됐다가 나오는 빛이 우리 눈에 들어오는 거죠. 사과가 빨간 거는 거기에 있는 빛이 사과에 닿았는데 거기서 흡수되고 나오는 빨간 빛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사과를 빨간색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만약 빛이 깜깜이 없으면 모든 물체가 검은색으로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주위에서 이제 우리 눈으로 들어오는 어떤 모든 빛에 빛이 이제 직진하잖아요. 좀 튕기거나 그런 빛이 이제 오는데 그걸 거꾸로 우리 눈에서부터 역으로 한번 따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체로. 그러면은 물체의
따라가면은 어디론가 원래 라이트 소스, 여기 보면 그게 카메라 돼 있는데, 이게 눈이라 생각하면 우리 눈에 이제 망막에 이미지가 비춰질 거 아니에요. 그 빛이 이렇게 갈 텐데 눈에. 근데 어디서 이 빛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물체 여기 얘가 뿐 사과가 이 사과가 그죠? 이래 있으면은 사과가 붉은 빛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얘 빛은 얘가 사과가 발광체도 아니고 분명히 어디선가 빛이 왔을 거 아니에요. 불을 꺼버리면 아예 안 보일 거고, 그죠? 뭐 이렇게 조명이 있으면 태양일 수도 있고, 라이트 소스가 어떤 뭐 전등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걸 따라가면은 원빛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는 경로를 이제 추적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레이 트레이스라고 부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예, 뭐 여기에 대한 또 복잡한 이론이 여러 개 있어요. 뭐 공학도 이론도 있고 예술 이론도 있고 하는데, 일단은 레이 트레이싱은 그렇다. 빛을 추적하는 그런 것이다. 그리고 이 광선 추적 방식은, 이거는 이제 어떤 카메라로 그런 무슨 찍은 그런 이미지와 우리 눈으로 본 이미지가 구분이 힘든 것처럼, 그런 되게 사실적인 이미지를 생성하는데, 그 CG 쪽에서 레이 트레이싱 렌더링을 할 때 그런 이미지를 생성하는 방식이에요. 렌더링의 어떤 기반이에요. 가지고 이런 레이 트레이싱을 이제 앞으로 광선 추적을 볼게요. 광선 추적은 말 그대로 빛의 진행 경로를 모방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에, 왜냐면 사실적으로 우리가 사실적으로 만든다 하잖아요. 사실적으로 만들려면 당연히 빛을 모방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면 우리 모든 현실에 있는 주인인 게 빛을 통해서 우리 눈에 들어오는 건데, 당연히 현실의 빛을 따르기 때문에 당연히 사실적인 표현이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보는 현실은 빛을 통해서 보는 거니까 이제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레이 트레이싱을 쓰기 때문에 이제 사실적으로 보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가지고 그래서 레스터와 레이 트레이스를 한번 보면은, 왼쪽에 보면 레스터라이즈 된 거고 오른쪽이 레이 트레이스인데, 왼쪽은 말 그대로 점선면 찍고 거기에 입체 폴리곤 만들고 거기 색 입히고 그냥 빛 받게 하고 그게 끝이에요. 그림자 생기고 뭐 그런 건데, 근데 레이 트레이스는 물론 그것도 이제 포함되긴 하지만은, 근본적으로 좀 다 레이 트레이스 방식은 말 그대로 빛 입자로 통해서 모든 것을 이제 보이도록 렌더링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사젤이 있으면은, 만약에 이 나무보다는 뒤에 있는 좀 약간 그 금속성인 주전자가 있죠. 당연히 빛이 더 발사될 테니까 저 뒤에 있는, 그러니까 원래 저 뒤에 있는 뭐 천장에 저 부분 빛이 도는 게 튕겨서 우리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 보이는 거죠. 나무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덜 보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은 광선 추적 방식이기 때문에 빛 입자로 다루는 그림인 거고, 왼쪽은 그냥 정해진 계산 순서 마냥 형태 만들어, 색 입혀, 그림자 넣어,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는 거예요. 레스터와 레이 트레이스의 방식이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퀄리티가 보면 레이 트레이스가 훨씬 좋죠, 그죠?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요거에 대한 거는 또 요 다음에 또 이제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게 레이 트레이스 혹은 뭐 패스 트레이스 뭐 이런 얘기가 여러 가지 또 있어요. 레이 트레이스인데, 레이 트레이스라고 다 퉁치는데, 레이 트레이스 방식이 말 그대로 이런 빛 입자 하나의 바늘 같은 빛 입자가 모여서 그게 이제 점점 선명하게, 맨 마지막으로 가보면 이런 그 끝에 보면은 이제 이미지가 얻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빛 입자를 일종의 시뮬레이션 하는 거야. 빛 입자를 계속 모아갖고 계속 계산하고 자기가 원하는 결과 나올 때 그걸 받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레이 트레이스 영상 한번 보고 갈게요. 이거는 이제 브리게이드라는 어떤 레이 트레이스 방식의 그런 영상인데, 이거는 리얼타임 패스 트레이싱이에요. 원래 레이 트레이싱인데, 그러니까 실시간이긴 한데 뭔가 노이즈가 이렇게 끼죠, 그죠? 이거 게임 엔진 같은 거 아니야 하실 수 있는데, 지금 보면은 사실 이거는 게임 엔진이 아니라 그런 렌더링, 완전 전용 CG 렌더링인데, 원래 이런 장면 하나를 렌더링 하려면은 엄청난 시간이 걸려요. 막 수십 분이 걸릴 수도 있고 몇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데, 지금은 그 GPU 그래픽 카드의 가속을 통해서 지금 레이 트레이싱가 엄청나게 지금 성능을 때려 부어서
지금 노이즈가 점점점 이렇게 사라지면서 선명하게 이미지가 들어오죠. 그러니까 실시간에 가까울 정도, 실시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로 게임 같은 거 못하죠, 당연히. 실시간에 가까울 정도 렌더를 엄청 빠르게 가속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게 이미지들이 지금 보면 이제 노이즈가 막 끼는데 이게 빛 입자가 지금 계산이 막 되고 있는 거야 가지고. 그래서 이런 어떤 레이트레이싱 자체가 원래는 굉장히 많은 계산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빛 입자 자체 하나의 어떤 그냥 반사도 될 수도 있고 흡수도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기 때문에 빛 입자가 한 수억 개씩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일단 화면 안에 픽셀만 우리 모니터만 해도 뭐 몇 천만 개가 넘을 텐데 이런 거를 일일이 계산하면 CPU로는 안 돼. CPU로는 절대 그 계산 못 해요. 예전엔 CPU를 엄청나게 계산했지만 그래서 좀 컴퓨터 역사적으로는 컴퓨터 하드웨어는 이런 비디오 게임 같이 그런 비디오 게임이나 뭐 컴퓨터에서는 이러한 기술을 레이트레이싱을 사용할 만큼 빠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영화 제작자 이런 데에서 이런 영상에서 단일 하나를 사진을 렌더링 할 때는 컴퓨터 드럽게 많은 렌더팜이라 부르는 그런 게 있어요. 그걸 갖다 놓고 오프라인으로 처리해요. 그러니까 렌더 걸면은 그 이미지 하나 완성될 때 그냥 기다리는 거야. 근데 우리 컴퓨터 게임은 뭐예요? 초당 높은 반응 프레임이 필요하잖아요. 왜 움직이니까. 그래서 실시간 리얼타임이라 하잖아요, 게임은. 그래서 결과적으로 실시간 그래픽은 아까 말한 레스터화 기술에 의존해요. 레스터화는 그 방식 자체 상당히 빠르거든요. 뭐 초당 프레임 60프레임 이상 막 뽑을 수 있어요. 그 자체가. 그 초당 이미지를 수십 개를 뽑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레이트레이싱은 초당 이미지를 뽑는 게 아니라 이미지당 몇 분이 걸리느냐 그런 수준이거든요. 왜냐면 빛을 계산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이거 보여준 영상에서처럼 일부 요즘은 레이트레이싱이 그런 그래픽 카드로 계산을 옮기면서 속도가 많이 개선되긴 했지만은 여전히 영화나 뭐 이렇게 영상 만들 때는 여전히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실시간이라고 부르기 힘들어요. 뭐 실시간처럼 그런 결과를 빨리 볼 수는 있지만은 그러니까 게임 수준의 실시간은 될 수가 없다라는 게 레이트레이싱 쪽의 그런 상황입니다. 좀 이해가 되시겠죠? 그리고 이번 RTX가 이번에 나왔는데 그러면 이전에는 RT를 게임에서 왜 쓸 수 없었나? 물론 첫째 당빠는 하드웨어 성능입니다. GPU 성능,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당연하지만 현재 GPU는 레이트레이싱을 실시간으로 초당 60프레임의 그 깔끔한 화면을 처리할 수 있는 수준으로 벅차요. 초당 60프레임 정상적 구동에는 아직까지 부족해요. 저기 위에 보면 이거 데모 영상 이거 있잖아요. 이것도 지금 2000대 그걸로는 뭐 좀 더 효율적으로 잘 조일 수 있을 텐데 요거 영상 시연할 때는 그때 파스칼 그래픽 카드가 전문가용 그래픽 카드였는데 그거 최상급 V100인가? 제품 이름 생각이 안 나요. 그거 4개 꽂고 24프레임 나왔대요. 이게 영상이 4개를 꽂고도 그 RTX 그거 계산을 하려면 우리 영상들 게임도 보면은 최근에 튜링 그래픽 카드로 이렇게 돌린 거 보면은 잘 돌아가네 했겠지만은 그 전에 그거 나오기 전에 우리 2080 이전 1080 밑에 있는 그래픽 카드로는 절대 이거를 이렇게 RTX를 쓸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그런 CG나 요즘 여러 3D 맥스 V-Ray를 좀 들어보신 분은 아실까? 그래픽 하신 분, V-Ray나 아놀드에서는 레이트레이싱 처리를 위한 아까 보여준 영상처럼 그래픽 카드 가속을 지원하지만 여전히 그래픽 카드 여러 개를 때려박고도 그 정도 겨우 나온 수준이에요. 그래도 진짜 많이 발달해. 예전에는 그래픽 카드로도 렌더링을 못했어요. 그래픽 카드 쿠다 코어 아시죠? 쿠다 코어가 막 2000개, 3000개씩 되잖아요. 걔네들이 코어가 많으니까 이제 코어가 몇천 개씩 넘어가니까 그제서야 빛 입자 시뮬레이션 렌더링에 이제 좀 도전해 볼 만한 거야. 네. 그래서 그래픽 카드 없었던 시절에는 렌더팜이라는 무지막지한 CPU 컴퓨터들 수백 대씩 있는 걸로 처리해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RTX의 목표는
그렇다고 RTX가 그러면 레이트레이싱을 이제 쓰게 된 거냐? 그건 아니에요. 컴퓨터라는 거는 결국은 아무리 그래도 다 계산을 하는 거고, 레이트레이싱을 아무리 그거를 발전시키다 하더라도 결국 빛 입자를 계산하는 거는 그 무식한 그 수많은 그걸 계산하는 거는 여전히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RTX는 게임에 어떻게 적용을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된 거냐 하면 뭐 어떤 본 사이트에 보면은 여러 가지 또 기술이나 이런 게 있는데 제가 좀 보고서는 정리를 해온 바에 의하면 레스터화의 빠른 처리, 당연히 게임에 쓰일 수 있게 레스터화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광선 추적의 높은 품질, 광선 추적 레이트레이싱으로 만들어진 이미지 보면 거의 그냥 실사잖아요. 당연히 빛 입자를 시뮬레이션 했으니까, 그죠? 이거 정도의 수준에 근접하는 품질을 만들자. 그래서 나온 게 RTX다. 그래서 RTX가 제가 뭐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는 RTX는 레이트레이싱의 게임용으로 쓰기 위한 최적화된 다이어트 버전이다 라고 전 이해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쉽게 좀 압축해갖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그런 복잡한 것도 있지만, 그렇고 당연히 RTX를 레이트레이스를 쓰면서 레스터화로서 어떤 쓰기 위해서는 뭐 엄청난 어떤 시행착오와 어떤 최적화 그런 그 구현하기 어떤 엄청난 그런 솔루션이 있겠죠. 그래서 가장 성능의 어떤 부하나 이런 최일선은 그거죠. 광선. 이 광선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이 광선을 어떻게 좀 처리를 줄일 것이냐. 그러면서도 그 레이트레이싱의 품질을 나올 것이냐라는 거를 이렇게 아마 고민을 많이 했겠죠. 그래서 이번에 나온 그 RT 코어가 그 레이트레이싱의 어떤 가속을 또 용이하게 만들어진 전용 코어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쿠다 코어가 병렬 처리 연산이 가능하지만 레이트레이싱이 가능하긴 해요. 쿠다 코어도. 하지만 레이트레이싱을 그런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전용이 아니기 때문에 RT 코어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RTX 이제 이렇게 RTX 2080과 동시에 RTX가 이제 나온 거죠. 그래서 RTX의 그럼 이번 핵심 기술이 뭐냐? 이거는 계속 더 발전될 가능성이 이제 많아요. 그 이제 RT 리얼타임 반사, 리얼타임 앰비언트 오클루전. 이거 이제 그래픽 좀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깊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뭐 그림자, 그다음에 GI의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이 지금 빠져있는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그 빛 받으면은 어디에 더 되튕기고 흡수되고 해갖고 그 뭐 어떤 그런 그림자가 그 조명이 되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이제 저녁 조명을 얘기하는 거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어때 창으로 빛 이렇게 들어오면 방 안이 확 밝아진다든지 뭐 그런 거 이제 RTX가 이번 나온 RTX에서 대표적으로 이 네 개를 우선 이제 구현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른 슬라이드로 한번 보면은 요거는 이제 시드러 피카피카라는 이번에 그 EA에서 그 발표한 게 있어요. 그 기존 이 레이트레이싱에 관한. 그래서 피카피카라는 어떤 이런 씬에서 이제 설명이 있는데, 결국은 지금 게임에서 완전 레이트레이싱을 쓰지 못해요. 실시간 레이트레이싱에 안에 레이트레이싱의 어떤 그래픽적인 여러 요소들이 되게 많아요. 엄청 많은데 그 부분에 어떤 뭐 그림자, 뭐 빛 처리, 뭐 후 처리 이런 것들이 많을 텐데 그걸 전부 레이트레이싱으로 하지 못해요. 아직은. 너무나도 그 처리할 게 너무 많고 아직도 연산이 너무 커서 지금은 하이브리드 렌더링 파이프라인을 해서 부분적으로 좀 요거는 빨리 처리될 수 있는 거는 여전히 기존 방식을 고정하고, 조금 요거는 어떤 거는 요건 레이트레이싱을 해도 감당할 수 있겠다. 그래픽 카드가 이런 것들은 이제 레이트레이싱으로 해서 적용을 한 게 몇 가지가 되는데, 그러니까 디퍼드 쉐이딩이라는 게 이거 레스터라이즈 있고, 뭐 다이렉트 섀도우, 레이트레이스나 레스터로 혼합된 게 있고, 다이렉트 라이팅 직광, 이건 쿠다 코어가 기존의 쿠다 코어가 하던 게 있고, 그 리플렉션 반사. 이번에 가지고 가장 헤드를 받는 게 반사이거든요. 반사. 요것도 이제 후에 또 얘기가 될 거고, 어떤 물체에 반사되는 주변 환경이 레이트레이스로 처리하게 해갖고 굉장히 높은 사실성을 갖게 했어요. 이번에 RTX가 레이트레이스 처리인 거. 그 다음에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이건 역시 이제 그 가장 큰 어떤 기능적인 발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앰비언트 오클루전이랑 그 다음에 불투명도 어떤 투가 유리 같은 거랑 그 어떤 빛이 흡수되고 나오는 그런 재질들, 그런 거 이제 레이트레이스로 처리했다.
포스트 프로세싱 컴퓨터로 됐다 가지고 몇몇 건을 레스터로 처리되고 몇몇 건은 이제 레이 트레이싱으로 이제 해서 이제 처리가 된다라는 게 이번에 RTX 나온 현재는 그래요. 앞으로는 더 개선될 여지가 더 많아요. 그래서 반사 부분은 RTX 반사 부분 한번 볼까요? 그럼 리얼타임 이번 그래픽이 좋아졌다라고 막 사람들이 막 얘기해요. 그 배틀필드 뭐 영상이나 보면은 뭐 유리창에 모든 물체가 막 반사가 되고 막 매끄럽게 나온다라는데 뭐가 대단한 거냐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거 네 뭐 또 후에 좀 후에 얘기를 하겠지만은 반사 부분을 게임에서 처리하는 게 그게 되게 난제였거든요. 그래서 일단 RTX 반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나를 먼저 보면 일단은 이거에 그 개요가 있어요. 가지고 그 처리하는 게 일단 이 화면 전체가 아니라 화면 전체 절반의 해상도로 일단 레이 트레이스를 한다고 합니다. 광선 추적을 해요. 좀 낮은 해상도로. 그 다음에 그거를 확대 뻥튀기 해서 최종 해상도로 재구축을 하는데 그거 보시면은 노이즈가 생겨요. 아까 위에 영상 이거 볼 때 렌더링 하는데 무슨 노이즈가 막 생겼잖아요. 그게 노이즈가 예를 들면 10초 걸리면 다 사라질 그 양이라 치면은 그 노이즈가 대충 한 5초까지만 5초까지 계산하고 노이즈를 필터링 해갖고 뭉개요. 그 10초까지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절반의 해상도로 하는데 노이즈도 한 반 정도 된 상태에서 필터링을 뭉개요. 그래서 많은 광선을 계산이 필요하지 않게 하고 그거를 이제 빨리 제거를 이제 노이즈를 하는데 여기서 RTX AI 노이즈 제거라는 게 있어요. 이번에 이렇게 노이즈가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그 광선이 수십억 개가 모르겠지만 수억 개라 칩시다. 현실로 들어온 빛이. 근데 그걸 전부 그걸 계산하려면 엄청 걸릴 거 아니야. 그 빛 입자가 이게 오른쪽에처럼 선명하게 되려면 그러면 한 그중에 절반 정도만 한다 치면은 그 나머지 부분 예를 들면 이 틈새에 좀 비슷한 색깔이 있으면 그 부분을 같은 색깔로 메꾸는 거예요. 뭐 그런 원리라요. 그리고 AI가 그거를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고 빨리 예측을 해갖고 결과물을 빨리 뽑아낸 거. 이 정도는 이 정도로 노이즈가 생기더라도 이 정도 해갖고 그냥 최종 결과물을 넘기고 이때 텐서 코어가 기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결과를 생성하기에 충분한 이제 광선 추적을 위해 수행한 것보다 더 빨리 최종 형태를 예측하는 어떤 그런 그 AI 이제 디노이저라고 해요. 그런 게 있고 제가 좀 틀린 부분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일반적 소개되는 소개되는 어떤 기술적인 일반적인 그런 개념을 저는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인공지능 가속을 통해서 이미지의 노이즈를 제거를 하는데 이게 게임에서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레이 트레이싱에서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딴 데서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이미지에서 이미지의 노이즈를 제거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안티알리징 같은 거를 개선할 수 있고 또 예를 들면 화질이 떨어져요. 영상 같은 거 그림이나 이런 거 화질이 떨어지거나 그런 것도 있잖아요. 화면에 이렇게 마스킹 돼 있는 이렇게 로고 막 이렇게 불투명 로고 돼 있잖아요. 근데 AI 기반 방식으로 그거를 돌리면은 그런 이제 불투명이면은 주변에 있는 색상과 그런 것들을 어떤 계산해보고 예측해갖고 그런 마스킹을 지워버린다든가 해상도가 낮은 그런 그 영상 같은 거를 그거를 해상도를 이렇게 보관해갖고 또 이렇게 그 노이즈를 제거하고 해상도를 높이더라도 마치 원래 높은 해상도의 영상이었던 것처럼 그렇게 만들 수가 있대요. 물론 이렇게 영상 자체 손해가 보는 게 있겠죠. 물론 모든 그런 것들이 이제 100% 복구되는 게 아니고 그런 이제 개념이라고요. 그리고 그게 텐서코어가 그런 형태의 어떤 역할을 앞으로 더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시가 있는데 RTX 반사에 보면 왼쪽에 스크린 스페이스 반사, 중간이 Gbuffer된 레이 트레이스, 이게 이제 RTX로 된 거고 오른쪽이 이제 원래 레이 트레이싱, 원래 CGS 쓰던 레이 트레이싱, 패스 트레이싱 이거고 요 완성까지는 더 많은 광선이 이제 필요하겠죠. 이게 중간에는 이제 레이 트레이스 Gbuffer된 그래픽 카드에 이제 처리되는 레이 트레이싱 RTX는 이런 식으로 노이즈가 보이긴 하지만 필터가 돼갖고 필터링 처리가 돼갖고 이제 이 정도 수준에서 오른쪽 수준에서 자 필터링을 빨리 처리하고 노이즈를 감소시켜서
짠 하고 이렇게 반사 이미지를 이제 처리를 한 거예요. 상당히 빠르게 실시간으로. 여기 보시면은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여기 반사된 이미지가 밑에 시커멓게 밑에 이제 빛이 안 닿는 부분이 반사가 잘 돼요. 반사하는데 스크린 스페이스 반사, 스크린 스페이스 리플렉션을 부르는 게임에서 요즘 게임에서까지 쓰이는 반사 기법이에요. 기술이에요. 근데 밑에 안 보여. 뭔가 좀 이상하죠.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레스터, 이거는 레스터 방식이라서 레스터는 화면에 보이는 것만 계산해요. 그러니까 화면에 카메라 봤을 때 어떤 물체 뒤에 가려져 있다든가 카메라 밖에 있는 거는 계산이 안 돼요. 어차피 화면 안에만 그린 게 레스터이기 때문에 화면 밖에 있는 거는 없어요. 레이트레이스는 화면 밖에 있는 광선을 추적한 거기 때문에 저기 이제 반사된 부분이 예를 들면 이 밑에 이 로봇 같은 거 턱 밑에 안 보이는 밑에 부분에 그런 어두운 부분이 반사돼서 아예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스크린 스페이스는 화면상에서 보이지 않는 거는 렌더링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밑부분은 없는 거라 실생으로. 다른 걸 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반사가 정확하게 들어가고 있죠. 패스 트래싱. 그러니까 패스 트래싱이랑 거의 똑같다 보면 돼요. 근데 스크린 스페이스 반사는 이런 식으로 밑에 부분이나 안 보이는 부분 이런 데는 반사가 안 돼요. 이게 한계거든요. 근데 뭐 좀 그럴싸해 보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거를 SSR이라 부르거든요. 스크린 스페이스 리플렉션. 그 스크린 스페이스 리플렉션이 RTX 반사를 통해서 이제 RTX 기능을 키게 되면 이 SSR 반사 기능이 월등히 이런 식으로 개선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데, 그죠? 아까 말한 SSR의 한계점 얘기 드렸듯이 화면 밖의 물체는 렌더링 되지 않는다. 그게 레스터화의 한계입니다. 추가 어떻게 해도 그럼 지금 개선이 안 돼요. 뭘 그렇게 만들었게요. 화면 안에 있는 것만 그리는 거고 레이트레이싱하고 완전히 다른 거기 때문에 레이트레이싱은 광선 추적으로 화면 밖에 있는 뭐 태양, 하늘 이런 것들도 다 보일 수 있지만은 SSR 레스터는 레스터화하기 때문에 안 된다. 그 오른쪽에 보시면 RTX가 적용돼 보면 뭐가 이렇게 반사가 되죠. 그죠? 지금 밑에 뭐 이렇게 보이고 하는데 지금은 이 공간 저 바깥에 화면 바깥에 있는 게 반사가 된 거예요. 여기 좀 더 쉬운 이미지를 내가 보여드릴게요. 모든 게임에서 이렇게 물 반사 이런 게 일어나잖아요. 여기 보면은 다리가 이렇게 반사가 되는데 뭐 이 정도 각도는 뭐 그럭저럭 반사가 돼요. 근데 중간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분명히 다리가 이렇게 있으면 요 다리 이렇게 다리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 지점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 지점이 반사가 돼야 하는데 없어. 반사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죠? 빠져 있죠. 왜냐하면 화면 밖에 있는 건 렌더링 안 하거든. 그래서 여기까지만 렌더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스크린 스페이스, 화면 공간, 화면 안에 있는 것만 딱 요걸 여기부터 기준해서 여기까지만 반사가 되는 거. 오른쪽 보면 더 심각하게 알 수 있죠. 그죠? 딱 여기서 화면 여기서 보이는 것까지만. 얘 분명히 여기 다리가 있을 텐데 위에 이렇게 물에 반사가 될 텐데. 그래서 스크린 스페이스 한계가 이거다. 그런데 RTX 반사로 RTX를 적용을 하게 되면 이게 다 해결이 된다. 그래서 SSR을 보조하기 위해서 그럼 이거 아까 여기 뭐 근데 여기 뭐 반사가 되지 않냐 하는데 이거는 실제로 반사된 요처럼 반사된 게 아니라 이미지를 여기다 더 씌운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 거 아니? SSR을 보조하기 위해서 미리 배치된 그 공간에 배치된 주변을 미리 찍어놓은 반사 이미지를 거기에 반사가 되도록 찍어놓은 어떤 이걸 프로브라 하거든요. 이걸 environment 맵이라 해요. 환경 맵이라는데 그거를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레이트레이싱은 실제로 광선 추적을 통해서 주변 환경을 반사하지만 레스터화 일종의 기존의 게임 엔진에서는 주변을 실제로 게임 엔진에서는 반사란 게 없어요. 주변에선 실질적인 의미의 반사란 게 없어요. 게임 엔진에서는 반사를 하기 위해 트릭을 넣은 거예요. 반사된 이미지가 지금 반사가 되는 거예요. 미리 준비된. 그래서 그것도 들어가고 좀 가까이 있는 스크린 스페이스 반사로 되는데 그것도 화면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게임에서는 실제로 주변의 환경을 반사하지 않는다. 일종의 트릭이에요. 실제로 반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야. 반사가 되도록 보이게는 어떤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는데 레이트레이싱처럼
정말 현실적인 반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다 라는 게, 뭐 이렇게 그래픽 좋아진다고 하지만은 그것도 막 트릭을 쓰고 뭐 어떻게든 그렇게 보이게 한 거예요. 그래서 RTX는 레이트레이싱은 실시간 레이트레이싱 화면 밖의 물체를 광선 추적하기 때문에 철자다, 오탈자다, 물체의 반사가 제대로 이루어집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전등에 보면 여기 이 공간에 그 위에 천장 부분이 반사되죠. 이 부분 좀 푸른색도 있고, 여기 보시면 이 공간 여기거든요. 여기 처음에 돔 부분이 있고, 여기 뭐 이렇게 푸른색이니까 이게 반사가 되는 거예요. RTX가 없으면은 여기 자체 한 이 정도에서 여기 주변 360도를 전부 찍은 이미지가 있어야 반사가 여기 생겨요. 물론 왜곡이 생기고 가짜죠. 이해가 되시겠죠? RTX는 이런 식으로 일단은 다른 거는 모르겠고 반사 부분만, 일단은 반사 이미지는 좀 흐려도 해상도가 낮아도 뭐 괜찮으니까 이 정도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절반 정도 해상도 레이트레이싱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노이즈가 있는 이미지 있을 때 그걸 필터 처리를 해갖고, 필터 처리를 해서 빠르게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을 만큼 광선도 적게 뿜고 그럼 적게 렌더링을 이제 해갖고 그거를 이제 표현을 한다라는 게 RTX의 반사다. 오프되면 아무것도 여기 안 보이죠? 그러니까 스크린 스페이스 반사예요. 그죠? 컷 밑이 안 보이죠? 컷 밑이 오른쪽에 온 하니까 제대로 보이죠? 주변에 저 벽에 반사되는 어떤 다른 화들한 그런, 이거 지금 유리인데 유리 같은데 유리에 반사되는 게 보이죠? 지금 천장도 보이고, 요게 이제 RTX로 이번에 개선된 RTS 적용했을 때 이런 식으로 개선이 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GI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인데, 여기 RTX 이거 메트로 그거거든요. 그러면 싱글 라이트 소스 인 씬 프롬 선, 단일 태양을 통해서 모든 조명이 지금 처리되고 있어요. 태양이 밖에 이제 비치고 그 빛이 창안으로 들어오고, 근데 창안으로 들어오는데 예를 들면 구석탱이 이런 데는 빛이 그 모서리진 부분 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자연스럽게 빛이 덜 들어가니까 더 어두워지는 게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이런 깊이감 있는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럼 기존 게임에서는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이 안 됐냐? 됐었어요. 근데 역시 그것도 트릭이다. 트릭으로 만들어진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이었다라는 거예요. 가지고 RTX로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을 처리하기 때문에 지금 빛에서 들어오죠. 근데 빛이 받는 부분도 있고 점점 구석탱이 이런 데 모서리 가니까 빛이 점점 덜 들어가니까 이제 반사 하면서 점점 빛이 감소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리얼타임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으로 이제 멋지게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죠? 이거를 기존 엔진, 게임 엔진이나 게임에서 이걸 표현하려면은 이걸 미리 준비된 어떤 한번 여기를 라이트 계산을 때려갖고 그 리소스를 갖고 있어야 돼요. 여기에 빛이, 그러니까 고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고정한 상태에서 고정했다 치고, 자 이제 빛이 들어오면은 이래 해서 여기가 어두워지고 밝아지는 거를 이렇게 그렇게 표현이 돼야 해라고 약속된 어떤 베이킹, 밀폐 빵 굽듯이 그걸 베이크라 하거든요. 그거를 시간에 빵 굽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것도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미리 약속된 이런 리소스를 어떤 약속된 거를 만들려면 베이킹을 하거든요. 그걸 굽는다고 하는데 이제 구워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글로벌, 그러니까 RTX 리얼타임에서 그런 거 없어. 리얼타임 RTX에서는 그냥 바로 계산이에요. 실시간으로. 그래픽카드 GPU로 RT코어는 그냥 깡스페로 밀어붙여서 계산하는 거야. 그리고 사전 계산이 필요 없고, 모든 객체와의 빛 상호작용. 원래 이런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은 움직이는 물체에는 적용이 안 돼요. 움직이는 물체에 걔가 부딪혀서 또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뛰어간다 치세요. 그럼 걔가 빛을 받으면 걔에서 빛 받은 게 또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 계산 못 합니다. 그래서 배경에만 쓰였어요. 제한적으로. 그것도 움직이지 않는. 태양도 움직이면 안 돼. 빛도 움직이면 안 되고 가만히 상태에서. 그러면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사람도 없을 때 정말 그럴싸한 이러한 보이는데, RTX는 그런 거 없어요. 객체도 다 움직이고 배경은 뭐 태양도 뭐 졌다 떴다 해도 상관없어요. 그 계산 다시 다. 그 트릭, 눈속임 다 필요 없습니다. 이게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RTX GI가 RTX를 키면은 그런 빛 처리가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면 RTX를
당연히 RTX면은 그래픽이 좋아진다라는 거 알지만은 물론 이제 당연히 이런 빛 처리나 이런 게 좋아지겠죠. 그러면 게임 만드는 사람들은 RTX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러면 RTX를 쓰면은 게임이 좀 더 편리해지나? 뭐 게임 만드는데 뭐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얘기를 드리면 일단은 사전 데이터 아까 말한 라이트 맵, 반사 맵 뭐 이런 것들이 불필요해요. 뭐 어디 뭐 필요하다면 쓸 수도 있고 만약 RTX를 끄면은 그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2080 그래픽 카드 없는 사람은 RTX를 쓰기 힘들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760을 쓰고 있다 그러면은 기존에 했던 방식을 써야 되니까 사전 데이터를 넣어줘야겠죠. 게임 제작할 때. 그러다 치더라도 일단은 이거를 만들 때 만약 우리는 그냥 RTX만 전용으로 써요. 여러분 뭐 그래픽카드 2080 없으면 게임 못합니다 라고 뭐 그런 나중에 게임을 내온다 치면은 이제 뭐 최소 사양이 2080이다 한 뭐 10년 후에 라면은 이제 이런 그때 한 10년 20년쯤에는 이런 사전 데이터 완전히 불필요하죠. 리소스가 감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이트 맵 이런 것들이 그거 리소스 상당히 그거에 그처럼 차지를 하거든요. 그 은근히. 그래갖고 당연히 RTX면은 제가 얘기했듯이 차세대 시공가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이렇게 그래픽 표현에 계속 좋아지긴 했는데 그 밑단에는 어떤 한계점이 계속 있었어요. 어떤 우리가 뭐 게임 그래픽이 이제 영화 같다 하는데 거기까지 지금까지 올리는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돈 많이 들어갔고 오랜 시간 동안 엄청나게 기술로 투입해서 나온 게 그 정도예요. 근데 이제 RTX가 또 하면 또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완전히 또 이제 RTX는 지금 시작이거든요. 기술 또 발달되면 완전히 기존의 어떤 시각 효과를 또 이제 넘을 거예요 아마. 그래갖고 하지만 RTX가 우리가 RTX를 쓴다 할지라도 여전히 기존의 게임 제작 방식을 뭐 완전히 뭐 버린다는 게 크게 뒤엎지 않아요. RTX는 일종의 우리 이제 엔비디아 뭐 게임 텍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옵션 키면은 머리가 찰랑찰랑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거 안 켜도 게임은 되잖아요. 그죠? 근데 있으면 되게 멋있고 헤어웍스인가? 근데 그런 것처럼 RTX는 물론 이제 플랫폼이지만 RTX를 적용을 이제 시키더라도 게임에서 옵션을 끄면 그거이기 때문에 일종의 RTX는 고급 그래픽 옵션입니다. 고급 그래픽 옵션 세트예요. 그래서 기존의 시각적 품질 단계를 변화시키긴 하지만은 어떤 전체적인 제작 과정이나 시스템을 크게 변화시키지는 않는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게임 회사들이 RTX를 적용한 당연히 RTX 적용하면 더 멋있어 보이고 경쟁력 있어 보이기 때문에 RTX가 적용된 그런 게임들을 많이 준비 중일 거라 지금 생각돼요. 그리고 RTX는 기존의 API 쉽게 통합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RTX를 적용한다면 예를 들면 반사 부분, 뭐 조명 부분, 뭐 이런 것들만 이렇게 그래픽을 변화시킨 거기 때문에 그냥 RTX를 넣었다 해서 갑자기 뭐 FPS 게임이 RPG 게임이 되는 것도 아니고 FPS 게임이 갑자기 뭐 총성이 다르지 이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RTX를 적용하는 게 기존의 API 쉽게 통할 수가 있어요. 그럼 뭐 이렇게 그런 엔비디아에서 잘 지원을 또 해주고 이러기 때문에 어떤 게임 엔진이나 이런데 지금 그 데모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잖아요. 원래 배틀필드나 뭐 툼레이더나 것들이 RTX로 뭐 감안하고 만들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되거든요. 근데 그게 RTX가 최근 이제 발표되면서 몇 년 전부터 그걸 이제 적용을 아마 해봤을 거야 아마. 그러면 하니까 이 정도면은 그 뭐 툼레이더도 보면은 좀 있으면 이제 정식 출시 이후에 뭐 점차적으로 이거를 뭐 적용할 거다 이런 얘기 보면은 이게 뭐 통합되는 게 뭐 완전히 이걸 뭐 불가능한 뭐 게임 완전 적용하려면 새로운 게임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건 아닐 거라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어렵고 복잡한 시각화 표현의 단계가 단축돼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건 이제 아까 말한 그래픽 조명이나 어떤 뭐 그런 표현에 이런 것들이 여러 이제 단계가 있어요. 알아야 되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RTX는 또 실시간으로 좀 더 이제 고품질을 더 빨리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표현 단계가 좀 단축될 거라 생각돼요. 이런 사전 데이터를 준비하는 거나 이런 것들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이런 게 불필요하다면 그런 단계가 매우 좀 단축이 되겠죠. 그리고 인디 게임들의 품질이 전체적으로 급격히 상승할 거로 조금 기대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일단 뭐 RTX를 적용하는 것 자체가 물론 지금 게임 엔진들이 RTX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RTX를 포함하기 위해서 회사들이 이거를 이 플랫폼을 갖고 와서 게임 엔진에 자기들이 넣고 그거를 이렇게 했지만은 지금 게임 엔진에는 일단 없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 그게 기본 스탠다드로 그걸 이렇게 된 상태라면은 그게 인디 게임 그런 개발사들도 그 가벼운 버전의 RTX나 이런 것들을 좀 쓰고 하면은 좀 더 손쉽게 품질이 오르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RTX는 게임 그래픽의 평균적 품질을 비약적으로 상승시킬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렇다고 아직 모든 부분이 이런 리얼타임 레이트레이싱으로 처리되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뭐 반사 부분과 아까 부른 저기 어떤 건 레스터로 처리, 어떤 건 컴퓨터로 처리하고 돼 있죠. 그리고 뭐 반사나 뭐 글로벌 일루미션, 그림자, 앰비언트 오클루전 이런 부분만 이제 적용이 된 것들이 있는데, 근데 일단 반사와 글로벌 일루미네이션만 적용됐는데도 상당한, 저는 특히 이 글로벌 일루미네이션과 반사, 그 다음에 이 그림자만 이 부분만 이렇게 되더라도 완전히 다른 게임. 그러니까 RTX를 한번 맛보면 RTX를 다시 안 쓰기 너무 힘들 거라 는 생각해요. 너무 그게 너무 이렇게 굉장하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아직은 RTX가 도전할 기술들과 해결할 문제가 아직은 많이 남아 있어요. 아직은 뭐 이렇게 그 노이즈 처리나 어떤 그 코어 어떤 그런 뭐라 해야 되나, 아직은 이제 그 실험적인 그런 거기 때문에 아직은 게임들이 더 이제 그런 개발이 되면서 RTX가 어떤 표준적인, 지금은 이제 RTX를 쓰지 않더라도 물론 이제 게임이 그래픽으로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게임은 재밌어야 되고 밸런스도 있고. 근데 뭐 RTX가 계속 개발이 좀 잘 되고 해갖고 어떤 이런 시각적 표현 부분에서 좀 엄청난 발전이 있다면 게임 제작에서도 뭔가 그걸 엄청난 시각적인 걸 이용해서 우리가 그 원래 표현을 했던 그 게임성에서 표현을 했던 어떤 한계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물론 지금도 뭐 충분히 뭐 다 되겠지만 뭐 좀 기발한 것들이 좀 나올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좀 기대를 좀 하고, 아무튼 뭐 좀 더 쭉 지켜보면 어떤 일단 게임 쪽 이런 앞으로 그 발전될 것들은 아직 기대할 것들은 아직 많이 있다. 기대를 좀 하고 있어요. 이제 시작이니까. 그리고 2080 이제 GPU는 RTX를 쓰기 힘들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영상이 이게 그때 테슬라 V100이었나 가지고 4개로 구동해갖고 뭐 돌렸었다는데, 물론 이거는 그 RT 코어 없었으니까 그래도 그 쿠다 코어를 힘들게 돌렸던 것 같아요. RTX를. 그래서 그 엄청난 그래픽 카드거든요. 테슬라의 V100. 그러면은 2080 이전에 GPU는 RTX를 쓰기 힘들 거라고 봐요. 그냥 옵션을 아무리 낮추고 한다지라도 레이트레이싱 자체가 상당히 그게 계산을 많이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혹은 불가능이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옵션에서 아예, 그러니까 2080 이전의 그래픽 카드는 옵션을 킬 수 있을라나? 막지 않을까요? 하여튼 그건 잘 모르겠지만 쓰기는 힘들다. 그래서 RTX를 쓰기 위해서, RTX가 적용된 게임의 옵션을 RTX를 키기 위해서는 2080 이후에, 그러니까 2070인 2060이든 튜링 아키텍처 그래픽 카드에서부터 가능할 원활히 돌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RTX에 대한 할 얘기는 더 자세히 있을 수 있는데 일단 너무 복잡하고, 제가 최대한 간단하고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떤 게임 제가 아는 그래픽적인 지식이나 어떤 그런 거 좀 예시를 좀 최대한 들어갔고, RTX가 이번에 무엇이고 RTX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그 뭐 좀 기술적인 부분과 그 얘기를 드렸어요. 가지고 RTX가 좀 이해가 좀 안 되시는 분들에게 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길 바랐고, 많은 기대를 하고 있어가지고 영상 좀 길지만 봐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입니다.